안녕하십니까. 막상 사연을 보내고자 하니 무슨 말로 이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손이 떨려옵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고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제 가게를 제 손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긍긍하며 돌 때 만났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미혼모의 딸로 살아서 그런지 마음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홀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어머님이 고생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재혼은 안 했냐고 물어보니 간간히 만나던 남자들이 있었는데 재혼까지 간 남자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돈 못 벌던 아버지를 탓하며 다른 남자에게 바람이 나버려서 결국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아내 집안도 저희 집안과 마찬가지로 빚도 많고 결손가정의 자식이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아무런 기댈 곳 하나 없던 우리였던지라 더욱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사귀게 되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며 살다가 2년 차에 첫째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며 2살 터울로 둘째도 가지게 되어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의 입이 늘어나게 되니 돈 역시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아내도 거들겠다며 제 가게의 내부를 맡게 되었고 제가 밖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물건을 떼다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영업을 해야 하는 건 필수였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거래처들이 나름 상당히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거래처들을 아내에게 담당하며 재고 파악들을 했고 이내 빠르게 안정화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당뇨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장모님이 쓰러지게 되시고 어쩔 수 없이 가게 위층에 있는 저희 집으로 장모님을 모셔와 아내가 수시로 병수발을 들면서 가게를 돌보았고 장모님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이신지 보험 하나 내신 게 없어서 그 모든 비용을 저희 부부가 벌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없는 병원비와 약값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그나마 나아지던 저희의 생활은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돈이 점점 말라붙어 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에 신경을 못 쓰게 되니 수익도 줄어들게 되어 제가 투잡을 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3년 병에 효자 없다는데 저희 장모님 7년이나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며 사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누워있는 게 너무 답답하셨는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저희에게 가끔씩 욕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고 저희 가족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은 오물 냄새로 범벅이 되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저희 아이들 옷에도 냄새가 배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린다고 울던 아이들을 보며 정말 지옥과 같은 7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저희 집에 남겨진 건 엄청난 빚뿐이라 저는 투잡을 장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하게 되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매일같이 새벽잠을 줄여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고자 나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통화를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옷차림이나 화장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는 새 옷과 화장품들이 늘어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엄마가 밤이 되면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만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희망적으로 하며 계속해서 일을 했으나 아내는 점차 저와의 대화도 소홀해졌고 주말에는 친구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갈 때도 있더군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투잡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집 앞에서 잠복을 했더니 저희 가게로 거래처 사장님이 들어가더군요. 그 후 아내가 나와서 가게 문을 잠그고 들어가더니 불이 꺼지더군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제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며 사업이 힘들 때는 대금 결제일이 좀 늦어져도 이해해주던 사람이라 항상 고마워했고 연배가 제 삼촌뻘입니다. 아내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은 노년의 남자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가게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 두 짐승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전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거래처 사장님은 저에게 흥분하지 말고 말로 좋게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차피 아내는 자네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결혼하고 죽어라 고생만 시켰는데 자기가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려 한다고 제가 합의 이혼으로 아내를 보내주고 자기는 결혼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보다 더 큰 가게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애들도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미친 소리 하냐며 또 화를 냈고 소리를 계속 지르자 거래처 사장은 저한테 지금은 화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이니 화가 가라앉으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해보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가더군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더니 그냥 저 말대로 하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뚫린 입이라고 지금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냐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내 앞에서 대놓고 그딴 소리를 한다는 게 사람이 할 소리냐고 하니까 저랑 결혼해서 솔직히 너무 불행했답니다. 돈도 한 번도 못 써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지금 저 남자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게 해주겠다고 했다고요. 저랑 살면 해외는커녕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며 자기를 제발 이제는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졌어요. 당신 지금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네 엄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네가 니네 엄마 모시고 살자고 빌 땐 언제고 장모님 죽고 나니까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짐승마냥 돈 많은 아버지뻘 남자한테 가면서 자기를 팔려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라고요. 아내는 어차피 저보고 버텨봐야 이혼할 테고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정도로 끝날 거라고. 그런데 합의만 해주면 저 남자가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 이왕 이혼할 거 합의 이혼을 그냥 하는 게 저한테 이득 아니냐고. 그나마 저 생각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라며 엄마 돌봐준 건 정말 고마운데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는 편하게 좀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 말하고는 저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더니 거래처 사장과 같이 차를 타고 떠나더군요. 저는 그날 밤 가게에 앉아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엄마 언제 오냐며 아빠는 오늘 일 안 가냐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묻더군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은 그럼 어쩔 거냐고 하니까 지금 결혼할 남자가 애들은 꺼린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한테 이제 거리낌 없이 결혼할 남자라고 말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서 부끄럽지만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변호사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을 하자 친구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현실적으로 아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면 그 남자가 저한테 제시한 조건만큼 받을 길은 없다고. 근데 그거 자존심도 걸린 문제니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제가 돈을 받고 아내를 넘기게 되면 상납 아닙니까? 돈보다도 저 인간들 처벌받게 하고 싶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위자료 2가지만 가능하다고. 또한 저의 규칙 사유가 없으니 절대 이혼하지 말고 버텨보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조급해지는 건 저쪽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상간남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고
상간남이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하니 판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들이 질질 끌게 되고 시간만 흐르자 아내가 그 남자 쪽에서 돈을 받았는지 돈을 더 준다며 양육비랑 더 큰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저에게 거액을 제시했으며 저는 위자료와 아내 재산은 말이 아내 재산이지 그 남자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아이당 80만 원씩 성인 될 때까지 받는 조건으로 받아내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은 것이니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잘 키우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영감탱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들어오던 양육비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내도 그러고 나서 그 영감이랑 헤어졌는지 연락하면 돈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때 만났던 거액의 돈을 바탕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내는 듣기로는 어디 지방 술집에서 일하며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씩 저에게 아이 핑계로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그때마다 자기 용서해주면 안 되냐는 말에 너 아빠뻘 돈 많은 남자 꼬시는 거 잘하지 않아? 그런데 가서도 끼나 부리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인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 큰놈 고등학생과 둘째 중학생 녀석입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여자가 엄마랍시고 갑자기 찾아올까봐. 그게 제가 가장 요즘 맘 졸이는 일이네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